예, 안녕하세요. 이창준입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오늘 아침에 좀 강의 전날이긴 한데 미리 녹음을 하느라 산책을 갔다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벚꽃도 많이 펴 있고. 그래서 시간 나면 나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한 잔 먹고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능동소자, 수동소자 같은 거에 대해서 배웠죠? 예, 그래서 능동소자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수동소자에서 저희가 R과 L과 C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 요거에 이제 배울 거예요. 예, 그래서 R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요번 주에 문제 좀 풀고요. 그 L과 C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학습을 할 건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에 L과 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R의 디멘전하고 L의 디멘전, C의 디멘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뒤에 가서 헷갈리지 않으시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포트 낸 거를 보니 한 반에서 한 두 분 정도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놓고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시고 이제 레포트를 제출하시는데 좀 제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RLC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연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RLC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개념을. 그러니까 뒤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이게 연산하고 이 부분은 또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한 80% 이상은 지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로.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리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동소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어, 네. 패시브 엘리먼트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못하면 전화번하고 전류원을 얘기하겠죠. 이 소스에 대해서는 능동 소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 아무런 정기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못해요. 즉, R만 있는 경우는 얘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얘가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려면 몇 오음인지 모르겠는데, 정기적인 저항이라는 특성을 가지려면 외부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와야 되죠. 근데 그런 건 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정기적인 특성을 갖지 못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저항 R, 인덕턴스 L, 그리고 커패시턴스 C에 대해서만 다룬다. 선형 소자하고 비선형 소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선형 소자라는 거는 전압 전류 VI 곡선에서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나타나면 돼요. 그거를 선형 소자라고 얘기하고 이 선형태가 아닌 선형 소자가 아닌 나머지 형태 모든 것 그거를 비선형 소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정한 값을 갖는 저항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해가지고 흐르게 되죠. 그래서 R의 크기에 따라서 직선적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울기가 저항에 해당이 된다.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게 되면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돼서 그 값은 삼상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까지 얘기는 안 드리고 있는데 전압하고 전류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쵸? 만약에 10V가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10V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뒤에 가서 벡터를 배울 텐데 이거 값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전압도 마찬가지고 전류도 마찬가지고 그 개념에 대해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선형 소자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아마 이거를 넣은 것 같아요. VI 곡선에서 선형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선형 소자이고 선형이 아닌 모든 것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든가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이제 배우실 다이오드를 이제 비선형 소자의 대표로 이제 내보냈는데 그쵸 선형이 아니죠 일단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저항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
어떨 때 크고 어떨 때 작은지 요거에 대해서 기울기에 해당이 된다. 제가 함수로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거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선형 소자는 이런 것이다. Non-linear element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저항이라는 거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물질 내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원자와 충돌을 해서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된다. 이 충돌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특성을 가진 것을 저항이라고 한다라고 했지요. 저항의 실제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작이 되고 사용이 돼요. 따라서 저항도 용량이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항의 형태가 있다. 저항기란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레지스터라는 말을 쓰니까 잘 알아두시고 도체의 저항은 길이 L에 비례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도체의 저항은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S에 반비례한다.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으로만 가지고는 요거를 유도를 할 수가 있죠.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S에 반비례한다. 근데 여기다가 비례상수를 집어넣어서 얼마나 비례를 하는데 라고 이게 등식의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로를 비례상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고유 저항이다. 물질의 고유 저항이라는 거는 물체마다 틀린 값을 갖는다는 거죠. 레지스티비티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오hm 메타를 사용을 한다. 오hm 메타를 사용을 한다. 그 반대 개념, 역수. 저항은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려는 성질인데 그 역수를 취하게 되면 얼마나 잘 흐르게 하려는 성질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수치가 나와요. 정량적으로 그걸 도전율이라고 얘기해요. 컨덕티비티. 그래서 로우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그 특징의 반대가 나오게 되죠. 단위는 모 퍼 메타. 모 퍼 메타. 컨덕턴스라고 뒤에 배울 건데 저항의 역수이지요. 예, G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 단위는 모를 사용하거나 지멘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에서 저항 아래 전류 I를 흘리게 되면 저항 양단의 전압 V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전류의 비례를 하는 걸 알 수 있죠. 전압하고 전류가 비례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전압을 올리게 되면 전류도 같이 올라가는 비례의 식을 발견을 했는데 얼마나 비례를 하는지에 대한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R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압과 I는 기울기 R을 갖는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 기울기가 물질의 고유 특성에 해당하는 저항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R은 비례상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 R을 회로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요. 회로에 놓고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저항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라고 표시를 하면 되고 VI 특성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놓고 통상 이쪽이 I가 오고 이쪽이 V가 오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저항의 기호는 다 아시죠? 네, 이 정도는 아실 거라고 봐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먼저 읽어보죠. 어떤 전지의 외부 저항이 5ohm이고 전류가 8A가 흐르고 있대요. 그게 그림 A예요. 이 외부 회로에 5ohm 대신에 5ohm을 제거를 하고 15ohm의 저항을 접속을 하게 되면 전류가 4A로 떨어진대요. 이때 전지의 기전력은 얼마인가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 회로 전체를 놓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E하고 R이 있어요. E하고 R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부하 효과를 설명을 드릴 때 전지가 있고 이 안에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E가 있고 내부 저항 R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하게 되면 기전력 E와 내부 저항 R이 직렬로 연결된 형태이며 이 단자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배터리 양단에서 걸리는 전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상 기전력 E와 내부 기전력
내부 저항 R 두 개에 해당되는 게 요 배터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지라고 표현된 부분은 이 기전력, 이산 기전력 E와 그러니까 외부에 관계없이 특별한 값을 계속 전압을 내보내는 기전력 E와 내부 저항 R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항상 그 외부에 몇 오음이 부하가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R을 구하셔가지고 E를 구해도 되고 E를 구하신 다음에 R을 구해도 돼요. 여기서는 먼저 R을 구했네요. 그죠? 내부 기전력 R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 R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부 기전력 E를 구하는 식으로 지나갔어요. 자, A라는 회로와 B라는 회로를 보게 되면 A라는 회로에서 식이 하나가 나올 수 있고 B라는 회로에서 식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눈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보여요. 식이 V는 IR, V는 IR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첫 번째 A에서 V는 IR이니까 기전력 E는 이 회로에서 요걸 한 바퀴 돌다 보면 기전력 E는 V는 2고 I는 8이고 R은 스몰 r 더하기 5ohm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V는 IR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보이시죠? 자, 똑같아요. 두 번째 이쪽 기전력이나 이쪽 기전력이 똑같기 때문에 얘도 한 바퀴 삥 돌리게 되면은 전류가 4A가 흐르게 되고 저항이 스몰 r과 15ohm이 더해진 형태잖아요. V는 IR이라는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있죠. 그래서 E는 공통이니까 없애고 요 식에서 스몰 r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산수는 안 할게요. 산수는 안 할게요. 그래서 R을 구해보면 5ohm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ohm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둘 중 안에 하나 집어넣게 되면 80V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얘는 변하지 않는다. 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식이 하나고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해를 풀 수가 있어요. R하고 기전력 E를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해볼까요? 요것도 첫 번째 퀴즈예요. 두 번째 퀴즈까지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전지 내부에 5ohm이고 8A가 흐른대요. 자, 5ohm이 아니죠, 일단. 제가 낸 거는 여기는 외부 저항이 A5ohm이에요. 그리고 전류가 8A가 흐르는데, 외부 회로에 그 A라는 거 대신에 B라는 저항을 걸었더니 4A 떨어진대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개념 잡기 좋은 문제라 요거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드릴 거예요. 요거를 레포트를 제출해 주세요. 그쵸. 여러분들 끝에 학번 두 자리. 여러분 끝에가 3, 4, 5, 6 앞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학번이 3, 4, 5, 6으로 끝나면 56을 A로 하시고 34를 B로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A나 B가 0인 경우에는 50을 넣으란 얘기예요. 뭐 3, 4, 0, 0이면은 이제 0ohm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관계는 없겠다만 예, 이거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50을 집어넣어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걸 레포트로 작성을 해주시고 아직도 룰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반에 한 명, 두 명 정도 예, 표시를 안 하신다든가 그런 거.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기 싫은데 그냥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항은 여기서 맞출 거예요. 나중에 직렬, 병렬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다 한 번은 했음직한 것들이라
그때는 직병렬 나오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이제부터는 인덕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L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 동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네. 2분짜리 동영상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셔야 될 거는 외부에서 인덕션 렌즈. In the 17th century, Hans Christian Ørsted found that an electrical current in a wire produces a magnetic field. This discovery led to many innovations in the technological world, including the invention of electromagnets and the first electric motor. This led Michael Faraday, a young physicist, to find that moving a magnet relative to a loop or turn of wire induced an electrical current, and that moving the loop relative to the magnet also created a current. Essentially, Faraday's experiments proved that we could produce an electrical current with magnets. An example of this can be found in a common household item, the flashlight. But, as you can see, this isn't an average flashlight. This one works without batteries. You simply shake it like this, turn it on, and voila, you have light. Now, let's take a closer look and see what's really going on inside. We are looking at the inner workings of our flashlight. You can see the copper wire coil, the magnet, and the light bulb. As the magnet passes through the coil of copper wire, the magnet's magnetic field cuts the turns of the coil, and this induces a current flow in the coil, seen here. When the magnet moves in the other direction, our current is induced again, but this time in the opposite direction.